둘, 셋. 네, 안녕하십니까. 싹수의 지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팸입니다. 자, 9월 23일 오늘 힘차게 시작하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벌써 이제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예, 어. 한 주의 중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간 직장인들은 이제 수요일 지나면 좀 즐거운 주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힘이 난다고 하네요. 이제 예. 즐거운데 집에만 있어야 돼. 물론 코로나지만 요즘 독특한 여행 상품이 나와서 인기를 끌더라고요. 뭐요? 이제 그 대만 여행객들이 제주도에 네. 왔다 갔답니다. 치맥을 아, 하면서. 그래요? 근데 제주도에 상륙을 하지 않고 네. 비행기로 제주도 일대만 20분 정도 돌고선 선회만 하고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행 상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디어 좋네요. 비행기를 타고 그냥 목적지 그러면- 상공만 어. 날아갔다 다시 오는 상품. 그럼 그거 그 창가에만 앉아야 되잖아요. 창가가 이제 제일 좋겠죠. 그럼 이제. 비행기가 쏠리지 않을까요? 나도 좀 보자 이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방 상품이 매진됐다고 합니다. 이제 워낙 이게 이제 답답하니까 예. 비행기 타고 하늘만 보고 오는 것도 예. 이제 어디냐. 이제 그러면 면세품은 어떻게 되는가요? 국내선은 안 되고 국제선 같은 경우 국경을 넘어가기 때문에 면세품 판매가 돼서 아니에요. 항공 면세품은 제가 네. 그걸 해봤거든요. 네. 면세품은 그 지역에 입국을 했다가 다시 입국을 들어와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아니, 있거든요. 기내 판매도 허용된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면세품도. 야. 그래서 항공사에서 네. 짭짤한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이제. 제가 한 거하고 좀 다른데. 예. 아무튼 아니 뭐, 진짜 기사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아무튼 뭐 참 새로운 그런 상품이 있고 또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까지라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답답한 코로나 와중에 정부에서 또 힘이 되는 제한진원금이 또 이제 추석전에 빨리 서둘러서 어제 네. 여야간 합의 타결을 봤죠.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좀 실갱이하고 통신비는 뭐 저희대로 저는 개악이라고 봅니다. 계약 저희는 못 봤습니다. 그 이제 나이대가 말 그대로 뭐가 됐죠. 그냥 찢고 발겨가지고 예. 뭐 이도저도 안 되는 그냥 상황이 된 서로 거고. 조건만 주고받은 그런 합의. 네, 그냥 뭐 명분만 쌓는. 네. 그 참 돈 아깝게 그 예산을 갖다가 매일 내고 있는 제 세금일 거 아니에요. 제일 세금을 잘 내는 구간만 쏙 빠졌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수입 30, 40대 사람들은 고정 수입이 있다고 해서 35세, 65세까지는 고정 지급을 안 수입이 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 겁니다. 네. 예, 수입이 없으니까 세금을 못 내는 거고. 국민을 자꾸 왜 편가르기를 하는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통신비 지급을 안 하는 대신에 또 중학생까지 돌봄지원금이 좀 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은요? 안 못 받죠. 그래서 어떤 뭐 40대 분이 푸념을 하더라고요. 자취식이 고등학교 대학생인데 통신비도 못 받지, 네. 돌봄비도 못 받지. 네. 이게 뭐냐?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 풍선 효과처럼 그러니까 소외되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세금은 그래서, 그분들이 참 많이 내셨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잘 배려하고 결국에는 편가르기 타고 서운함, 국민이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공감대 형성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 몇몇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통신비 2만 원부터 발상의 전환이 정말 어떻게 필요한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긴 선별로 준다. 아무튼 그리고 이것도 보면 내일부터 재난금 지원금 내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먼저 신청하면 먼저 나온다? 그러면 일찍 나는 새가 빨리 벌레도 잡아먹는 것처럼 네. 클릭을 얼른 빨리 접속을 해야겠네요. 이제 이게 좀 전쟁이죠. 그렇지 않아요? 전쟁. 그냥 그러면 일괄 지급하면 되지. 먼저 신청을 해야지 받는 겁니까? 꼭 신청을 해야. 물론 신청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네. 정부에서 뭐 그 엄청난 빅데이터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주기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놓고 이 비용은 또 들어가는 겁니까? 또 신청 받고 접수 받고 하는 그런 이제 이거 유지하고 이거 처리하고 하는 비용들 몇십억 들어가던데요? 보니까. 그 센터도 지원해주고 선별 인력 고용해야 되고요. 네. 뭐 10억, 20억은 들어가겠죠 이제 네. 지급하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통신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거 하기 위한 또 툴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선별하는 또 비용이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겠죠. 그 예산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물론 늦게 신청을 해서 받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순번이 좀 그렇죠. 밀리겠죠. 네. 그래서 좀 더 행정정보가 다 돼 있고 증명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뭐 그거를
신청을 해야 된다? 그냥 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부가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을 한다. 아니 정부가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것도 일인데 네, 안내 보낼 때 그냥 신청해 주면 안 됩니까 정부에서? 그 정보 알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 대상자를 아니까 안내 문자를 보내는데 좀 앞뒤가 안 맞. 예. 네? 뭐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그래도 뭐 이제 준다고 하는 걸 꼬박꼬박 챙겨서 받아야겠죠.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50만 명에 우선 온라인으로 받아야 되는 원래 우선 집행을 하고요. 누가 받아야 돼요? 예? 이제 취업이 안 된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들 돌봄 비용은 부모들이 받잖아요. 돌봄 비용은 부모들이 받죠. 이제 그 이제 그 급식비나 이런 거가 연결되어 있는 계좌 스쿨뱅킹 계좌에서 이제 28일부터 이제 그러면 지급. 이거 말고는 뭐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예. 저기 무슨 가정이죠? 그 이제 편부모 가정들 편부모 있잖아요. 가정 예. 어려운 가정들 근데 이제 돈은 예를 들어서 이혼했어요. 예. 네. 근데 돈은 아빠가 내고 있고 아빠가 아이는 내고 엄마가 키우고 있어요. 그럼 그럼 아빠가 받아요? 그럼 스쿨뱅킹에 누가 다 애매하네요. 그렇죠. 그거는 예.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봐야 되는 거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까지 가느냐. 예. 이런 것들도 그냥 진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아무튼 24일부터 지급한다고 하니 뭐 내일부터네요. 내일부터 그쵸? 이제 네, 빨리 네. 오늘 어떻게 지금 한참 정부 문자들 오고 있으면 잊지 말고 빨리 신청해서 또 그렇죠. 이럴 때 나오는 게 또 사이트 먹통됐다 뭐 그랬다 그거 아닙니까? 카더라 통신도 많고요. 또. 네. 사이트 먹통되지 않도록 수많은 이제 특수고용자들 코로나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 특수노동자들 추석 전에 지급 자금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참 잘 신청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좀 이게 황당한 소식인지 좋은 소식인지 로또 1등 되기도 어려운데 그럼요. 그걸 지적 장애인이 당첨된 로또 1등을 속여서 가로챈 부부가 재판부도 이제 이걸 어떻게 무죄를 때려요. 1차에 뻔한데. 재판 뭐 맞아요? 네. 가끔 이상한 판결 내리는 거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 정서에 반하는 법적인 것과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괴리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직접장애인 근데 또 참 그걸 또 참 찾아준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 8억짜리를 누가 합의를 해줘요? 뭐 그 주는 그냥 공짜로 누가 줍니까 그거를? 그거를 그러니까요. 합의를 했다는 걸로 해서 무죄를 유죄했다는데 다행히 2차에서 이제 유죄로 선고해서 법정 구속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끝내줘야 돼요. 이제 구속이 돼도 이거는 사기를 쳤다는 죄로 된 돈을 돌려받으려면 또 반환 소송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거 형사에 대한 민형사상을 다 해야 되는 예, 거네요. 민사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아니 지적장애인이 그거 솔직히 생활하기도 버거울 텐데 그거 다 해가지고 변호사 비용 뭐 어차피 이기면 받겠지만 예. 이것저것 포뛰고 차뛰고 참 힘들게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돈이라면 이제 돈이 돌아가는 거죠. 10년을 알고 지낸 지인도 네. 뭐 잘 꼬드겨가지고 이제 18억을 갈취했다는 거. 나쁜 사람들이 이런 진짜 혼쭐을 내줘야 됩니다. 이런 답답한 소식이 있지만 또 나오나 우리의 트로트의 영웅 황제시죠 이제. 황제죠 황제. 우리 나오나 씨께서 대한민국 어게인의 KBS 노개런티로 출연한다. 출연료를 받지 않고 어제 국민을 위해서 공연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추석 특집으로 한가위 대기의 KBS의 나훈아가 이제 15년 만에 방송에 나오시는데 국민을 위해 출연료 없이 공연에 임한다고 하십니다. 이제 시청률 끝났네요. 이제. 끝나네요. 이게 뭐 단순 방송 출연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힘을 내고 희망을 전달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기꺼이 나서겠다 이렇게 진심을 다하고 싶다. 나훈아 씨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야 정말 팬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데. 맞습니다. 주변에 나훈아 콘서트 하면 가신다는 어머니들 많았어요. 표정 구해달라고. 초과하기가 뭐 상상 초월하는 그리고 우리 아이돌 버금가네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버금가지 않습니까? 투자를 엄청 해서 그렇게 공연장이 화려하고 그냥 끝내주답니다. 뭐 별의별 불쇼 물쇼 뭐 하늘을 날아다니시고 그런 무대 효과가 엄청나시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만큼 보여주는데 서비스에 인색하지 않으신 공연계 전설. 기본적인 퍼포먼스가 그렇게 잘 나온다고 하네요. 이제 정말 기대되는데요. 이게 언제 방송하는 겁니까? 언택트 공연
대한민국 어게인 나우나는 23일 오후 7시 30분 개최되고 공연은 3일이면 오늘이네요. 오늘 이제 일단 이야. 녹화를 하고요. 공연 이제 하고요. 1000명 언택트. 야, 이거 들어가신 분들은 진짜 온라인 강하고 대박이네, 대박. 실제 공연은 KBS2를 통해 30일 오후 8시 아, 30분에 방송됩니다. 30일 오후 진짜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 국민들 또 다른 게스트분들도 나오지 않을까요? 혼자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단독 많이- 콘서트가요? 나은아 씨가 나오시는데 또 나오시겠죠. 그렇죠. 이제 뭐 응원하는 후배들도 같이 오고고. 올 거고 또 우리 트롯 그 임영웅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명도 같이 해주시면 그 후배들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트롯 분들 다 나오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뭐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훈아 씨 대한민국 어게인 8월 30일 오후 8시 30분 KBS2 시청하니 많은 시청하시면 예,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나훈아를 좋은 기다리실 프로그램을 기획한 건 KBS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요새 테슬라 앨런 머스크 형님 테슬라 주가가 이제 저세상 주가라고 쭉쭉 오르면서 미국 주식 이게 진짜 테슬라는 예. 테슬라가 이제 이렇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예. 또 반대편으로 또 꼬꾸라지는 데가 있잖아요. 니콜라. 이제 어제는 니콜라 대표가 사임 했었습니까? 수소차를 네. 한다고 한참 부풀려서 네. 이제 투자금을 정말 많이 받아놨는데 실제는 언어 사기더라. 언어 유입니다. 니콜란다. 니콜란다. 그래서 네. 니콜라 주식이냐 30% 70% 폭락을 해서 뭐 서학개미들 눈물을 짓고 있다. 그쪽에 또 우리나라 기업이 또 투자를 했잖아요. 예, 현대 정도 투자를 했죠. 이제 수소차로. 네. 좀 그래도 많은 피해가 좀 예상된다고 예상이 되는데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 우리 테슬라가 뭐 한 달만 기다려라. 자율주행차 나온다. 지금까지 대단한 자부심이 자율주행의 레벨 1, 2, 3가 있더라고요. 네, 원은 네, 네. 단순히 이제 속도 조절, 2는 차선 유지 정도. 네. 이제 완전 자율이라면 신호등도 자기가 인식하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거기까지 운전해서 간다. 야, 그러면 그 뭐 자동차 맡기고 대리운전 그 술 먹고 해도 왜 그랬어요? 되겠어요. 왜 그랬어요? 그거 해가지고 술 먹고 하다가 그 캔들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가지고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돌아다니면 또 이제 항상 대드는 게 도덕적 윤리. 그럼요. 예. 뭐 이제 차에서 뭐 이제 대리 기사의 직종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자율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차가 아무래도 하지만 정말 변수에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제일 한 게 이제 인공지능 딜레마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길 앞에 세 명이 행인이 있다. 네. 본인은 한 명이 타고 있는데 네. 행인을 치게 되면 세 명이 자율주행차가 본인은 살지만 네. 세 명을 피하게 되면 낭떠러리로 떨어져서 운전자가 사망한다. 할 경우 인공지능차가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런 딜레마가 참 학계에서 참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네? 예. 그러면 세 명을 피하려다가 낭떠러리 떨어졌어. 네. 그러면 그 차를 누가 사냐 이거죠 이제. 야. 운전자가 죽는데. 브레이크가 빨리 발동했죠. 아무튼 이런 학계의 온라인 딜레마도 있는데 이 완전주행차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예. 저런 완전 주행차도 네. 결국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율하겠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 이상 개입은 해야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나 네. 운전을 이제 장시간 할 때 피곤은 덜 하겠어요. 그럼요. 이제 네. 직선 구간이나 그런 그렇죠. 부분 네. 고속도로에선 잠깐 맡겨서 조금 네. 릴렉스하게 가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운전대 손만 내려놔도 좀 팔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얹어만 놔도 돼요. 해서 네. 그리고 이제 뭐 팔짱 끼고 가면서 예. 이제 위험하면 얼른 잡고. 예. 브레이크하고 페달에 발을 좀 뗐다가 네. 좀 긴장 감도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만 해도 엄청난 획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혁신이 개발하다 보면 도로상에서도 이제 차는 개발이 되는데 예. 도로도 마찬가지로 도로도 그에 맞도록 맞춰서 이제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교통원잡도 덜 해야 그렇죠. 되고 네. 이제 복잡한 뭐 상황도 덜 해야 되고 콘크리트가 아니라 네. 단순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런 이제 첨단 첨단 센서들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도로에 싶습니다. 전부 다 RFID 칩 다 박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자율주행 잘 다니도록. 그렇죠. 네, 왜냐면 차가 쫙 오게 되면 네. 얘가 차가 속도에 따라서 저쪽에서 오는 신호에 따라서 신호를 풀어줄 건지 네. 잡아줄 건지 뭐 이런 것들도 뭐 다 이제 언젠가 개발이 되지 차뿐만 않을까. 아니라 도로도 스마트 도로가 나오지 않을까. 미래는 센서의 시대라고 합니다. 네. 자, 참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네. 자, 싹쓸이 이슈 오늘 다양한 이슈를 여러 가지 찾아뵀는데요. 또 내일도 이제 색다른 이슈, 신기한 이슈 그리고 화제 이슈를 모아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